여러분, 안녕하세요. 남녀가 헤어진다는 것은 당연히 우리 주변만 봐도 좋고 아름답게 헤어진 커플들보다는 서로 감정이 정말 안 좋아진 상태로 헤어지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 재회 상담을 해드릴 때에도, 예를 들어, 선생님, 저희는 정말 서로의 밑바닥까지 봤어요. 너무 많이 싸웠기 때문에 아예 희망이 없어요. 또는 상대방이 바람폈어요. 환승으로 가버려서 아예 희망이 없어요. 또는 저희는 깨졌다 붙었다를 정말 많이 반복했는데, 그래서 이제는 진짜 끝인 것 같아요. 재회 확률 0%예요. 등등 이미 최악을 단정 지은 상태에서 찾아오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그런데 그거 아시나요? 오히려 싸우고 욕하고 막 서로를 저주하고 잘못을 저지르며 안 좋게 헤어진 커플들이 서로를 응원하며 아름답게 헤어진 커플보다 재회 가능성은 훨씬 더 높다는 사실이에요.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는 점은 당연히 인지를 하시면서 도대체 왜 그런 것인지 10년간 1만 건 이상의 재회 상담 경험과 제 자신의 리얼한 경험 그리고 주변 분들의 데이터를 모아서 분석을 해드릴게요. 첫 번째 이유는 어차피 재회 성공 여부는 서로가 서로에게 얼마나 외적으로, 육체적으로 이상형이었느냐가 80% 이상을 좌우해요. 이거 약간 불편하고 또 위험한 발언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합니다. 싸우고 안 좋게 헤어졌어도 어차피 헤어지고 일정 시간이 흐르고 나면 안 좋았던 기억들은 점차 머릿속에서 흐려지게 돼요. 치고받고 싸울 때는 죽도록 지치고 힘들었어도 시간이 흐르고 나면 내가 그때 왜 그렇게 힘들어 했었는지조차 잊게 되는 게 사람 심리예요. 하지만 내가 만났던 사람이 얼마나 잘생겼었고, 얼마나 예뻤고, 얼마나 내 스타일이었었는지는 뇌에서 쉽게 지우기가 힘들죠. 특히나 헤어지고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 성격은 잘 맞고 함께 있으면 마음은 편해지지만 상대의 외모가 묘하게 예전에 만났던 애인보다 별로일 경우 직접적인 비교 대상이 생긴 거기 때문에 예전 애인에 대한 기억만 더 선명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재회 가능성을 따질 때는 우리가 헤어질 때 얼마나 서로를 저주했고 어떤 심한 발언들을 했느냐를 따지기보다는 만날 당시 서로의 외적인 만족도가 얼마만큼이었는지를 떠올려 보시는 게 훨씬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죄책감 현상이라는 게 있는데요. 저는 이것을 다른 말로는 빌런 법칙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이게 뭐냐면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잘못을 했을 때 상대가 괜찮다, 다 이해한다 라고 용서를 해주면 처음엔 안심을 하고 고마워하지만 동시에 금세 잊어버려요. 그리고 자기가 했던 잘못 또한 지금 생각하면 그다지 큰 잘못이 아니었을지도 모른다라는 식으로 자기 합리화가 돼버려요. 그래서 나를 용서해준 사람의 가치를 저도 모르게 낮게 판단하게 돼요. 더 나아가서는 호구처럼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요. 하지만 잘못을 정확히 지적당하거나 모욕적인 말을 들으면 며칠 동안이나 그것이 생각나고 쉽게 못 잊어버려요. 정말 내가 그렇게 큰 잘못을 했나? 하면서 기분은 더러운데 그 문제에 대해서 계속 곱씹어요. 끝내 이별을 했다 하더라도 잘못을 지적했던 전 애인을 내가 놓친 사람처럼 생각하게 되고요. 마치 영화에서 마냥 착하고 예의 바른 주인공보다 그 옆에 싸가지 없지만 신비로운 빌런이 더 기억에 남는 것처럼요. 바람핀 애인을 절대 용서해주지 말라는 말도 이 때문에 나온 것이기도 해요. 이럴 때 가장 안타까운 케이스가 본인이 피해자인데도 불구하고 관계가 끝이 날까봐 두렵고 그냥 이 갈등 상황을 빨리 끝내고 싶으시니까 그냥 모든 게 다 내 잘못이야.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라고 이야기해버리는 경우인 건데 그렇게 용서를 해주면 처음에는 고마워할지언정 결국 버림받아요. 반대로 상대를 용서하지 않고 정확히 잘못을 지적한다면 이미 떠나갔더라도 계속 곱씹고 찝찝해할 거기 때문에 내가 저 자세로 용서를 해주는 것보다 재회 가능성은 훨씬 더 높아져요. 그리고 세 번째 이유는 제가 재회 상담을 할 때 항상 해드리는 이야기가 있는데 악감정이 무감정보다 낫다는 거예요. 깨졌다 붙었다를 반복하는 커플들, 뭐 하루가 멀다 하고 싸우는 커플들은 어쨌든 서로를 사랑하고 관심이 있기 때문에 서로한테 기대하는 마음도 생기는 거고 그 기대가 엎어졌을 때 속상해지고 갈등이 생기고 싸우기도 하는 것이지
진짜로 무관심하고 안 좋아하면 그런 감정조차 안 생겨요. 우리가 이불이나 뭐 컴퓨터한테 서운함이 생기지는 않잖아요. 저기 어디 멀리 미국에 사는 어느 모르는 톰 아저씨한테 서운하거나 저주스러운 마음이 생기지는 않잖아요. 거기까지 갈 것도 없죠. 그냥 친한 내 친구랑은 비슷한 문제로 싸우더라도 나의 연인이랑 싸웠을 때만큼의 커다란 분노나 서운함까지 느껴지지는 않잖아요. 서로를 진하게 사랑하기 때문에 그만큼의 악감정, 즉 애증의 감정이 생기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이유는 사람은 망쳐진, 즉 아쉬운 과거를 되돌리고 싶어 하는 심리가 있어요. 속 시원하지 못했던 이별, 명확한 해답이 없었던 찝찝한 이별, 싸우고 나서 제대로 화해하지 못했다던가, 내가 나쁜 사람이 된 상태에서 확실한 변명을 하지 못한 채 관계가 끝난 경우들, 나아가서 내 평판이 나빠진 것 같은 찝찝함, 내가 잘못된 판단, 상황을 만들었다는 생각이 드는 이별, 할 말을 다 하지 못했는데 끝나버린 경우 등등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텐데, 설사 헤어질 당시에는 후련하기만 했더라도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아름답게 마무리 짓지 못한 상황에 대해서 어떠한 그런 미련, 곱씹는 마음 등이 생겨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용서하고 또는 용서받고 훈훈하게 헤어진 경우보다 오히려 서로에게 쌍놈, 쌍년으로 남은 경우가 완벽한 마무리를 짓지 못했다는 아쉬움 때문에 자꾸 더 서로에 대한 생각이 재생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인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전에 적용을 해본다라면, 예를 들어 서로 의견이 갈려서 싸우다 헤어지는 경우 무작정 무논리로 막 화만 내거나 눈물부터 쏟기보다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분의 단점 또는 잘못을 정확히 지적하세요. 내가 이런 행동이나 말을 분명히 싫어한다고 얘기했었는데 너는 그걸 지키지 않았네. 너는 원래 그런 놈인 거야. 그것밖에 안 되는 놈이었던 거야. 라고 명확한 의견을 전달하셔야지, 헤어질까 두렵고 당장을 모면하기 위해 억지 사과를 해서는 안 되세요. 또는 상대방이 바람 또는 환승 등등 이렇게 명확한 잘못을 저질렀을 경우에도 내가 울면서 따지거나 붙잡는 건 안 되고요. 그게 네 선택이라면 너가 좋을 대로 해라. 알아서 해라. 너는 거기까지인 인간인 거야. 잘 알았다. 라는 식으로 용서가 아닌 정확한 잘못을 지적하셔야 할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안 좋게 헤어져서 지금 희망이 아예 없다고 생각하시거나 내가 했던 이별의 과정들 때문에 후회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께서도 재회가 100% 어려울 것이다 라고만 생각하는 것은 너무 일러요. 어떤 문제든 100%안 되는 건 없어요. 지금 상황이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의외로 더 가능성 있는 상황일 수도 있는데, 내 스스로가 상상 속에서 자꾸만 더 최악의 경우만을 생산해내고 계신 걸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오늘 이야기는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또는 댓글 하나씩 남겨주신다면 저에게는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또 다시 만나요.